안녕하세요, 사생남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의 미친 후각으로 제 남편과 10년 지기 옆집 동생의 외도가 들통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유부녀입니다. 20대에 시집을 와서 남편과는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생활한 지 20년째 돼서야 시작이었죠. 옆집에는 돌싱이 된 지 4년 정도 된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살기도 하고 옆집에 살다 보니 오다 가다 보면서 동생과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도 옆집 동생이 맡겨주기도 하고, 돌싱이 되었을 때도 외롭지 않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부대끼고 친하게 지낸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만 친하게 지내다가 남편들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넷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동생네는 이혼하게 됐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주말에는 제가 아이들과 친정을 가는 날입니다. 매번 가는 건 아닙니다. 간간히 친정엄마가 아이들 보고 싶어 하실 때, 그럴 때 간혹 가긴 합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같이 가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지만 하룻밤 자고 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촉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날은 친정에 가서 자고 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과 집에 왔죠. 근데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주말에는 집에서 당연히 잠만 잘 사람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어디 갔겠지 하고 집안일을 하다가 친정에서 얻어온 반찬이랑 김치 좀 나눠줄 겸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집이고 하니 직접 주려고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조금 냄새에 예민한 편입니다. 이 예민한 후각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죠. 남편이 항상 쓰는 스킨이 있습니다. 동생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남편 스킨 향이 제 코에 순간 지나갔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순간 지나간 그 스킨 향이 생각지 못한 남편과 옆집 동생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상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둘의 사이였기 때문에 속으로는 침착하자, 아니야 말도 안 돼 라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마음이 급해지면서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습니다. 오버하지 말자고 동생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또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차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과 남편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둘의 차가 있었습니다. 전 정말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라는 표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분이 여자친구가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차를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을 대보니 남편 차가 차갑더라고요. 이 정도 차가움이면 밖에는 안 나간 것 같고 나갔더라도 들어온 지는 꽤 됐을 것 같은 정도였어요. 순간적으로 꼬리에 꼬리가 물어지면서 다급히 집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하필 동생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었을까? 차라리 몰랐으면 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워낙에 가까운 사이여서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집으로 올라가서 제 마음대로 동생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익숙한 남편의 옷과 여자 속옷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술을 거하게 먹은 흔적이 있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남편 놈과 동생년이 한 침대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었던 거죠. 둘 다 술에 취해서 집에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세상 모르게 처자고 있었습니다. 이 년놈들을 패죽여야 할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침착해지는 게 불가능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와중에 이 꼬라지를 사진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일단 증거물로 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상 집에 돌아오니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눈물이 나려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방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혼해야 되는 건가? 그럼 아이들은? 등등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더 비참했던 건 그 순간에 아이들 생각이 들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현실이 너무 무서웠는지 그냥 모르는 척 한 번만 넘어가야 될까?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여자도 아닌 나랑 제일 친한 옆집 동생이라는 생각에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한참을 지켜보다 증거물로 사진만 찍고 돌아왔는데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뒤집어 엎고 그 년놈들을 깨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동생은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남편은 그 와중에 술이 깨지 않아 어지러워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더 열받는 거예요. 한참을 난리친 뒤 동생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둘이 이렇게 된 건지 들어보니 저번 달에 제가 친정 갔을 때였어요. 동생이 제가 친정 간지 모르고 우리 집에 과일 주러 잠깐 놀러 왔었나 봐요. 저는 없고 남편만 있었기에 과일 주고 가려다가 식사는 했어요 형부? 라고 물으니 안 먹었다고 하길래 언니도 없는데 밥이나 챙겨주고 가야겠다 라는 오지랖을 부렸다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지가 뭔데, 니가 뭔데, 니년이 뭔데 굳이 밥을 차려줄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둘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다가 반주나 하자고 남편이 제안했다네요. 그렇게 둘은 반주로 시작해서 술을 왕창 먹게 되었고 힘든 옆집 동생의 처지를 제 남편이 위로해주고 재미있게 그 자리를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던 기억 때문인지 그 후에도 제가 친정을 갈 때마다 몇 차례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밥만 먹었겠습니까? 술김에 오늘처럼 저짓거리도 했겠죠. 그 말은 쏙 빼놓고 하는 옆집 동생이 너무 갓짱코 꼴 사나워서 싸대기를 그냥 한 대 더 때렸습니다. 근데 지가 당당한 게 없으니 그렇게 맞아도 저한테 할 말은 없겠죠. 아까 잠시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고 모르는 척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치였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놈과 살 수 없을 것 같고 옆집에 저런 년이 있다는 것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과 친정에 와 있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며 지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고 있고 물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받을 것도 다 받고 시간이 지났는데 마음 한켠에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기에 이 답답한 마음을 사연을 쓰면서 아주 잠시나마 해소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예쁜 것들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미안할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정보란에 있는 제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